총장을 맡고 있는 황상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규탄해 왔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이에 국민의 소리에서는 문재인 정권 실정 10가지 중요한 바울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소리 장기표 대표께서 문서를 통한 낭독을 하고 발표를 하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가는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호 애국가수님 계세요. 노래 한 곡 하고 우리 국민의 소리 장기표 대표님의 서한, 청와대에 전하는 서한을 발표하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국가수 김인호님 나오셔서 애국의 노래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국가수 그리고 우리 존경받는 민주화 운동 대부 장기표 선생님께서 대표로 계신 국민의 소리 전속가수 애국가수 이인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이면 한 해가 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장기표 선생님이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아주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문재인을 잘못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손가락 잘못 뽑은 분들 노래할 건데 간선한 틀에서 민주당만 빼고 내가 미쳤던가를 부르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잘 뽑으셔야 됩니다. 미치지 마십시오. 잘 뽑읍시다. 문재인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내가 미쳤던 거야. 제정신이 아니었었어. 손가락 엉망에 무슨 소용있나. 쫄딱망에 길바닥에 나 앉아서 땅을 치며 후회를 한들 모든 것이 끝장이 난 것을 내가 미쳤던 거야. 제정신이 아니었었어. 애꿎은 내 손가락 엉망에 무슨 소용있나. 쫄딱망에 길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며 후회를 한들 모든 것이 끝장이 난 것을 노무현의 친구하고 의심 없이 뽑아준 내가 바보. 입만 열면 거짓말 무능한 두 얼굴에 이 손자여 원수가 따로 없구나. 이번 보궐 절대로 포기할 순 없어. 이번만큼 민주당만 빼고 다른 당을
도장을 찍자. 그래야만 너도 살고 나도 산다. 내가 미쳤던 거야. 제정신이 아니었었어. 애꿎은 내 손가락 엉망에 무슨 소용있나. 쫄딱망에 길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며 후회를 한들 모든 것이 끝장이 난 것은 모든 것이 끝장이 난 것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주화 운동 대부 장기표 선생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김윤호 애국 가수님,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처음 예고한 대로 오늘은 특별한 연서 없이 8차대회는 장기표 국민의 소리 대표께서 국민을 파탄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잘못의 지적과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그 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러 가는 순서로 8차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 소리 대표로 계시는 장기표 대표께서 문재인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사안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대표님 나오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이 국민의 소리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대회를 그동안에 성원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기도 하고 또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연말입니다. 12월 30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광란에 찬 폭정 때문에도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8차례에 걸쳐서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대회를 하는 동안에 국민 여러분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 의지를 모아서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이 유지되어서는 나라가 거덜나겠기에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지금 사퇴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이 권력의 실세들이 이전 정권의 대통령과 권력 실세들보다 더 큰 비참한 상황을 맞을 수 있겠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는 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오늘 저희가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도록 하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희망찬 새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기를 간절하게 비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표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사퇴를 요구한다. 촛불 집회 당시 이게 나라냐라고 하던 민심이 이제는 이것도 나라가 이거냐라는 대통령을 향해 서가 지금과 같은 국정 운영이 계속된다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실세들이 이전 정권의 대통령과 권력 실세들보다 몇십 배 더 큰 비난과 처벌을 당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문 대통령과 권력 실세들만의 수치와 비극이 아니라 국민적 수치요 국가적 비극이 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러한 수치와 비극을 목도하고도 거기서 교훈을 얻어 더 잘하기는커녕 똑같은 과오, 아니 그것보다 몇십 배 더 큰 과오를 범해서 이전 정권이 받은 것보다 더 큰 비난과 처벌을 받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해외로 망명하거나 부하의 총탄에 쓰러진 대통령, 자살을 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대통령, 이런 비극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지금까지 범한 과오를 생각하면 이전의 대통령보다 더 큰 비난과 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대통령의 비극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의 비극, 국민의 수치가 되겠기에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 비극의 역사가 끝났으면 합니다.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틸 경우 누가 집권을 하든 문재인 대통령은 처참한 꼴을 당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면해 보기 위해 공수처법을 만들고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했으나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더 큰 비난과 처벌을 받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더욱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기 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다 사법부의 제동으로 오히려 치명타를 입었는데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사과를 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민심을 잃었고 민심을 잃은 정권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고 권력 내부에서 이탈자가 생기면서 급속도로 붕괴해 갈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물러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그의 잘잘못을 떠나 많은 국민들이 그의 사퇴를 요구했을 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대통령직을 사퇴했던들 탄핵도 되지 않고 구속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지자의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나, 설사 잘못했더라도 촛불 집회에서 물러나라고 한다고 물러나야 하나, 물러나더라도 헌법 절차 곧 탄핵을 통해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따르다가 결국 탄핵되고 구속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비극을 피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겪어온 이 비극의 역사를 이점에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설사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물러나거나 처벌을 받아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 지금 물러나지 않게 되면 나라가 거들나는 것은 물론 전임 대통령보다 더 큰 비난과 처벌을 받게 될 이유를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현명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10가지 이유. 첫째, 코로나 위기 초래와 백신 확보 소홀로 국민의 생명을 잃게 한 과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중국발 입국자를 통제하라는 전문가의 권고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상당기간 허용함으로써 코로나 위기를 자초하여 오늘 현재까지 800명이 넘는 국민이 생명을 잃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협조로 이루어진 초기 방역의 성과를 정권의 치적으로 삼아 1천억도 넘는 세금을 홍보비로 서며 자화자찬하고 코로나 환자 증가의 책임을 교회와 반문집회 참가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 수단으로 한껏 활용해왔다. 특히 코로나19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은 정치 방역의 결과 지금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데도 전 세계가 앞다투어 확보한 백신 확보에 소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온갖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함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백신 미확보와 관련한 변명은 직무유기에 불과하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앙을 정치도구로 삼아 국민의 생명과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아따 많이 쳤네. 둘째, 경제를 파탄내고 국가를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과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주 59시간제를 무리하게 도입하여 경제에 치명타를 가했다. 그 결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대량 실적이 이어지는 와중에 다시 공정경제 3법이라는 기업 규제법을 시위에 맞지 않게 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나쁜 나라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다 노동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노총의 불법적 행포를 방관하거나 방조함으로써 기업인들은 의욕을 상실하고 폐업하거나 해외로 줄줄이 이전하고 있다. 기업이 폐업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세수가 줄어 나라가 유지될 수 없는데도 말이다. 지난 정부에서 넘겨받은 국고를 선심성 정책으로 모두 탕진하고 지금은 1년에 약 100조 원씩 국가 부채를 늘려가며 겨우 버티고 있으나 국가 부채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 파산을 맞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처럼 국민 경제를 파탄내고 국가를 파산 위기로 몰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셋째, 국민이 누려야 할 주거의 안정을 파괴한 과오. 국민은 누구나 안정적 주거 생활을 누릴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임대차 3법 등의 부동산 폭탄과 종부세 인상 등의 세금 폭탄을 퍼부어 전세도 월세도 얻기 어렵게 만들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특히 청년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버렸다. 주택으로 인한 양극화 또한 더 심화시켰다. 집이 있는 사람과 무주택자, 고가주택 소유자와 저가주택 소유자 사이의 간격을 더 벌림으로써 주택의 구입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더 확대시켰다. 무능과 오만으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여 국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넷째, 환상으로 시작하고 조작으로 강행한 탈원전 정책의 과오.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현존하는 최상의 에너지원이다. 안전성 문제 또한 거의 해결되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주요 수출 산업의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국민적 합의 없이
비현실적인 영화를 본 감상에 젖어 탈원전 정책을 강구하면서 외국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이율배반적 일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기업이 붕괴하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산업 전반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한다. 탈원전과 함께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또한 아무런 성과도 없이 환경 파괴와 각종 비리 의혹만 양산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려고 각종 수치를 조작하고 관련 문서를 파기했는데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국가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다섯째, 북한 짝사랑 대북 저자세로 국가안보와 국민을 희생의 위험에 빠뜨린 과오. 문재인 정권은 북한 짝사랑과 대북 저자세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방조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비난을 듣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국방부 장관처럼 행세하며 온갖 추파를 던지는데도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느니 삶은 소 대가리가 앙천배소할 일이라는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망신은 국민이 당하는 꼴이 되었다. 맞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기순한 민간인 2명을 강제 송환하고 2020년 5월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관련하여 아무런 정보도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헌법도 국민도 안중에 없음을 보여준 반인륜적, 반헌법적 반역 행위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해 국가안보와 국민을 희생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여섯째, 불법과 부패로 구적폐보다 신적폐가 더 많게 한 과오.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사건이라는 희대의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13명이 기소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데다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이름 말이 39번이나 나올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돼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권은 불법과 부패를 은폐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헌법에 기초하지 않고 검찰이나 법원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 법제 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더니 실제 그렇게 하려니까 수사팀을 해체하는가 하면 검찰총장을 불법적으로 내쫓으려 한다. 무법천지도 이런 무법천지가 없다.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면서 신적폐를 산처럼 쌓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일곱째,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전체주의 독재를 하는 과오.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있으나 그 행태는 철저히 전체주의 독재 정권의 다름 아니다. 야당을 무시한 입법 독재,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를 장악한 데다 공수처까지 만든 사법 독재, 국민을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하는 여론 독재를 하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독재다. 전체주의 독재는 정치적 해악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민생, 곧 경제, 조세, 노동, 환경 등 전 분야에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놓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고 전월세마저 얻기 어렵게 만들면서 세금 폭탄을 퍼붓는 것도 전체주의 독재 때문이다. 전체주의 독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는 문재인 정권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예,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대단히 춥습니다. 제가 이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은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째, 내로남불, 후한무치, 적반하장, 책임전가의 과오. 문재인 정권의 최대 특징은 내로남불과 책임전가다. 내 탓은 없고 남 탓만 있다. 오만과 독선, 위선과 기만의 극치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후한무치, 적반하장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조국 사태 때 조국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검찰개혁 조국 수호를 외쳤다. 조국 사태는 검찰 탓이고 국민 탓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 통계청 자료로 드러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아직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음을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국민 탓이란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모두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이다. 괜찮아요. 최저임금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윤미향 사건, 오거돈 사건, 박원순 사건 등의 경우 전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권 내놓으라고 떼거지를 썼을 사람들이 자기네들 사람이라 이들의 잘못을 은폐하려고만 했다. 그러면서도 제주 4.3 사건, 부마민중항쟁 사건, 5.18 민주화운동 사건, 세월호 사건 등 과거 정권에서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보상금 나눠주기에 바쁘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면서 남 탓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9째,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과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대립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심각한 반국가적 범죄 행위이다. 국민이 편을 갈라 대립하고 있어서는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존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킨다. 문재인 정권의 국민 분열은 끝이 없다.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등의 반대자와 찬성자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가, 부유층과 빈곤층, 취업자와 실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령세대와 젊은 세대, 임대인과 임차인 등으로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 이처럼 국민을 분열 대립시켜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 물러나야 한다. 열째, 국민 기만의 과오. 문재인 대통령은 화려한 공약을 많이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토론회도 열겠다고 했다.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어 비정규직 제로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도 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 곧 나라를 거들내는 공약 하나만 지키고 나머지 공약은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다. 이처럼 지켜야 할 공약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라를 거들내는 공약 한 가지만 지킨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물러남으로써 대통령의 비극이 중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시타비, 즉 나는 옳고 상대방은 다르다고 하는 이 아시타비와 후한무치의 대통령이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정어린 조언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하여 쫓아낼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어떠한 정권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민의 소리 대표 장기표. 감사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방금 제가 낭독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여러 가지 실정들이 있지만 10가지 가오는 국민 여러분의 뜻인 줄 압니다. 저의 이러한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청와대로 갈 겁니다. 전달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우리의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현명하게 결단함으로써 내년도에는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기표 대표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이제 10가지 조목을 발표한 조목을 문서로 작성해서 청와대로 가서 전달하는 행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설이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추운 겨울 날씨에 시청자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 1월 6일 이 자리에서 제9차 대회 때 또다시 뵙기로 하면서 국민의 소리 주체 문재인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정 파탄 문재인 정권 규탄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